안녕하세요. 선임캐스터 이신현입니다. 오늘은 이더넷 케이블, 레인 케이블이라고 했죠. 그에 대한 꿀팁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저번에 케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케이블을 고를 때는 안에 스플라인이라는 물렁뼈 구조, 십자 구조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꼬임도 이렇게 촘촘하게 꼬일수록 유리하다고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쉴드 구조가 이제 각각의 트위스트 페어에 있는 경우, 바깥에 있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쉴드가 있을수록 좋지만 쉴드가 무조건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쉴드가 내가 사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기가 이렇게 접지가 잘 해결돼야 되는지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이 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쉴드보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 더 중요한 개념인 여기 단자가 되겠죠. 단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특성 임피던스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100ohm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100ohm 유지가 되면 TDR로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면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쭉 펼쳤을 때 모든 지점별 저항들이 100ohm으로 다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100ohm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일 이제 여기서 100ohm에서 많이 벗어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단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케이블도 중요하지만 단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찌 본다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100ohm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게 뭐냐고 한다고 하면, 이게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부 다 이렇게 트위스트 페어리스에 꼬여있다 그랬는데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이런 단자에다 연결하려면 얘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풀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선 간의 간격들이 이렇게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꼬였을 때 선 간의 간격이 달라지면 커패턴스가 달라지고, 커패턴스가 달라지면 바로 특성 임피던스가 달라진다. 그래서 국제 표준에서는 뭐를 겠냐고 그러면, 어쨌든 이제 내가 마지막 여기까지 이제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찝으니까 이 펼쳤을 때 이 찝는 길이 펼쳐가지고 찔렀을 때 최대 길이를 얼마 이내로 재놨습니다. 이게 이제 길면 길수록 불리하거든요. 그럼 이제 임피던스가 크게 확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단자 부분은 최대 심선 풀림에 대한 허용 길이를 그러니까 카테고리 5에서 카테고리 A까지 1.4cm 이상은 절대 요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1.4cm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짧게 이렇게 해야 되지, 이 길게 하면 임피던스가 이제 여기서 크게 이제 바로 이제 에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돼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K5나 K5E에 대한 이게 터미널 생기는데, 보통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쭉 보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색깔별로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다 꽂고 이렇게 기계를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KT나 SK 텔레콤 기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K5E 케이블인데요. 이거는 어쨌든 K5E 정도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 정도 가지고 내줄 수 있는 어떤 속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쪼르륵 일렬로 쭉 가기 때문에 여기도 요 사이에 이제 트위스트 페어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풀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제 크로스토크가 발생된 게 많기 때문에 K6하고 K6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얘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그재그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안에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특수하게 구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면 아무래도 이 두 사이의 간격이 좀 멀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크로스토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좀 이게 보면 디바이드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선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위로 갈 녀석, 아래로 갈 녀석을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여기다가 로드바를 해가지고 보면 이게 이제 위아래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게끔 해서 물리도록 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판두잇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런 이 단자를 파는데 많이 비쌉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도 있고, 벨덴에서 사용하는 이런 어떤 커넥터 구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위아래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가지고 6나 6A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속도
우리가 펄시브 장비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 페일이 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래서 요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지 이거하고 일렬로 그냥 쪼르륵 되어 있는지 요거만 보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일렬이네? 그러면 이거는 6나 6A에서는 좀 하기는 좀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일 쉬운 꿀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캣 A를 만족을 하는 그 이제 단자는 아주 특별한데요.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텔레가트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MFP8SL이라는 이런 단자 구조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단자인데 실제로 시장에서 거의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한 요 정도 지금 알아봤는데요. 이건 어쨌든 구조가 훨씬 더 특이하다. 네, 이렇게 크로스토크량도 훨씬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비싼 고가의 단자를 사용해야만 이게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 이렇게 특히 이제 야외 공연에서 공연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실제 같은 경우 크게 돼서 이제 케이블마다 이렇게 하도 끊기는 게 많아가지고 공연할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요. 이제 공연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용길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표준에서 안시하고 TIS도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굵기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길이가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20이나 23 AWG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최대 길이를 이용할 수 있고 거의 100m 가까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24 AWG라고 하면 실제 이거 한 80% 정도 수준 나와 있는 100m 80% 수준이니까 80m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28 AWG다 그러면 최대한 15m 정도밖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100m를 쓴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15m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얇으면 기본적으로 선장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선장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삽입 손실이라고 하는 인서션 로스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1.0은 다 쓸 수 있는데 1.2가 80%가 줄어들고 2.9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밖에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패치 코드에 대한 길이 볼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100m 가까이 쓸 수 있죠, 그렇죠? 100m 가까이 쓸 수 있는데 이게 1.0일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특히 22, 23 AWG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4 AWG 된다고 하면 85m로 줄어들고 약간 1.95 이 녀석 이렇게처럼 이렇게 28 AWG 등 같은 경우에는 15m밖에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예 국제 표준에서도 두께별로 장심선 정한값에 이렇게 아예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약간 3m 이내로 이제 짧게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20점, 28 이런 것들도 저는 사용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좀 길게 사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길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는 23이나 24 AWG 이 녀석이 이렇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얇은 거 사용할 때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상으로 측정기기까지 다 합쳐서 5번의 정도 이더넷 케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더넷 케이블은 국제 표준이 준수하는 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대세는 6나 6A다. 6나 6A가 된다고 하면 이게 단자 모양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고 크로스토크 양을 이렇게 줄이는 그런 구조로 특성 구조로 돼가지고 있고 선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플라인이라든지 그런 실드 있는 구조가 돼서 좀 특히 두께가 24 AW 이상 이런 케이블들을 사용을 해야만 내가 80m나 100m일 때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표기가 다 돼 있단 말이죠. 여기서 그렇죠? 이 표기가 돼가지고 구조도 보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측정해 보지 않는 이상은 100% 믿을 수는 없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 회사 제품을 쓰시고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사용에 있어서 크게 많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더넷 케이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용한 음향 정보에 대해서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